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교육대학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릴 울산 대용고등학교 교사 임종우라고 합니다. 올해 입시조 2023학년도 교육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특기사항, 그리고 과년도 경쟁률 및 전형 결과에 대한 분석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림으로써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초등교사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는 10개의 교육대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종합대학에 초등교육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13개의 대학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셔서 합격하신다면 초등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3학년도 교육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전반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 과년도 경쟁률과 전형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초등 임용 인원, 그리고 경쟁률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시와 정시 대비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교육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등교육 입시 개요입니다. 모집 인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2학년도에 2140명을 수시 전형에서 모집을 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이보다 13명 더 많은 2153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작년이죠. 1708명을 모집한 반면 2023학년도에서는 이보다 5명 더 적은 1703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시에서 정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것 일단 확인하시고요. 자, 정원 외 모집 인원까지 합산을 하게 된다면 작년 대비 12명 더 많은 4179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성비 제한입니다. 2023학년도 초등교육 입시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성비 제한을 적용하는 전형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2학년도 수시에서 7개 대학, 정시에서 9개 대학이 성비 제한, 다시 말해 남학생과 여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비중을 정한 이 성비 제한을 적용한 전형이 각각 수시 7개, 정시 9개였다면 올해 2023학년도에는 4개의 대학이 수시와 정시에서 성비 제한을 적용한 전형을 운영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수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 방법입니다. 초등교육, 교육대학 입시에서의 수시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종합 전형을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이 90명만을 선발하게 되므로 그 비중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 출신의 일반 고등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의 일반 전형 20개 전형 중에서 16개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 또한 큰 특징인데 과거에 실시했던 집단 면접은 거의 다 사라지고 개별 면접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5개 대학이 6개 전형에서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3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로 자기소개서를 제외시킴으로써 2023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초등교육 입시에서 전면 폐지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입니다. 수능만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총 5개 교가 있고요. 수능 이외에 추가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8개 교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적분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과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모집군의 경우 교원대학교만이 가군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나머지 12개 교가 나군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 일반 전형.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20개 전형은 울산 출신의 일반 고등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20개의 전형을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교대 그리고 진주교대의 지역인재 전형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3개 대학교입니다. 서울교대,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제주대학교. 3개 대학교에서만 교과 전형을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성비 적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광주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만 성비 제한이 적용된 전형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합산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총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경인교대, 춘천교대, 이화여자대학교 교과종합, 그리고 제주대 교과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을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고교 추천 전형밖에 없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접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뒤에 경쟁률과 관연도 전형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에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계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를 살펴보시면 최종 단계에서 대략 20에서 50% 정도 일단 반영된다는 점만 일단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교대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2개 전형에서 국, 수, 영, 탐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산 점수가 9등급 내외가 되도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수학에서 미적분 혹은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11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주교대 사합 12, 춘천교대 사합 12,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전형에서 3합 6,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3합 7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시전형입니다. 정시전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원대만이 가군에서 45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나머지 12개 대학은 모두 나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5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한국교원대, 광주교대,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 그리고 춘천대 5개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영 지표를 보시면 100분위 점수 혹은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 국수, 영, 탐 4개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게는 14.2%에서 대략 20% 그리고 많게는 33.3%까지 반영 비율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이 무엇인지를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이한 점은 서울교대에서 영어 영역의 경우 3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산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한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성비 제한입니다. 수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 4개 대학만이 성비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시 관연도 경쟁률과 전형 결과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 수시 경쟁률입니다. 살펴보면 모집 인원이 재작년 2021학년도 입시입니다. 1443명에서 작년 2022학년도 1459명으로 16명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증가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와 반대로 지원자 수를 확인해 보시면
2021년 8,820명에서 2022년 1,954명으로 무려 2,134명이나 지원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쟁률이 2021년 6.05대 1이었던 것이 2022년 7.69대 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대비 2022년 입시 결과가 상당히 당연히 높아졌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경쟁률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경쟁률이 증가한 경쟁률이 낮아진 대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쟁률이 낮아진 대학교가 전주대, 이화여대 종합전형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가 작년 입시인데 당연히 2022학년도 그 전형 결과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겠으나 아직까지 전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인지라 부득이 2021학년도 수시 합불 사례를 소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대비 2022학년도 입시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셔서 해석하실 때 좀 유의하셔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대학교육협의회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합불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점대 초중반에서 물론 이화여대를 제외한 이야기입니다.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교과 종합전형에서의 최저 등급이 1.57, 1.75로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반면 자, 나머지 대학들은 2점대 초중반에서 낮게는 2점대 후반까지도 합격선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3점대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지금 보여지는데요. 합격 그리고 충원 합격 사례의 가장 낮은 등급값 그것과 그것보다 하나 더 낮은 값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매우 심하다면 당연히 가장 낮은 등급은 특이 사례 혹은 최악의 경우 오류 값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경인교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 등급값이 3.12고 그거보다 하나 더 낮은 등급값이 2.7입니다. 따라서 지금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3.12라는 이 합격선은 특이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유의미한 합격선은 2.7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주교대 최저 2.42, 광주교대 최저 2.45, 대구교대 2.95, 자, 부산 지역인재전형 최저 2.56, 초등교직 2.99, 자, 서울교대 교직인성, 자, 특이사례 2.81, 최저 2.09, 종합 사양인재전형 최저 1.5, 교과 학교장 추천 최저 2.24, 전주교대 최저 1.99, 진주교대 최저 2.52, 지역인재 최저 2.87, 청주교대 최저 2.7, 춘천교대 최저 2.8,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1.57, 종합 1.75, 제주대학교 교과 2.7, 최저 2.7, 종합 최저 2.3, 교원대학교 특이사례 3.42, 최저 1.95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보다 낮은 등급의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근데 대부분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불합격 사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불합격 사례를 보시면 1등급 대 초중반의 내신 등급을 가진 사례라 하더라도 서류평가, 1단계 서류평가에서도 불합격한 사례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음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별로 발표한 수시 전형 결과 자료입니다. 보시면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 등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실 자료는 물론 이제 최저 합격선도 중요하겠지만 미달 인원입니다. 자, 2021학년도에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지
전부 다 모집하지 못하고 미달이 난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를 특히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경인교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인교대 1단계 2배수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324명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등록 인원, 충원 인원, 미달 인원을 모두 합산한 값이 628명입니다. 지금 면접에서 몇 명이 결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대학에서 제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에서 결시한 인원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아마 324명의 정확히 2배수가 되는 648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시 말해 1단계에 합격을 했다면 2단계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전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주교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인원 121명에 1단계 3배수 모집입니다. 자, 모든 값들을 합산했을 때 363명이 나옵니다. 이는 모집 인원이 정확히 3배수가 되는 363명인데 다시 말해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은 2단계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모두 합격한 것이 됩니다. 대구교대, 광주교대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교대, 초등교직 전형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춘천교대의 경우에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었는데 아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고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은 모두 최종 합격하지 않았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이 2단계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 미달 인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뒤에 정시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올 예정이니 그때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에서 발표한 등급대별 분포 자료입니다. 경인교대 자료인데요. 경인교대 자료를 살펴보면 앞에서 등록자 최저 등급이 3.12였습니다.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된 합불 저희 사례 등급에서도 3.12 합격자가 아까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등급대별 분포에 3등급대 학생 1명이 합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3등급대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 1등급대 성적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등급대 초중반의 학생들도 불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높은 내신 등급이라 할지라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교대 자료입니다. 대구교대의 경우에 아까 저희가 이제 모집 인원이 70명이었는데요.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이 70명이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등록 인원의 성적 분포입니다. 해서 지금 등록된 총 19명의 학생의 지금 내신 등급 분포가 전부 다 1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미달된 학생이 51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 최저 합격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주교대입니다. 진주교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등록자 최저 등급 3.61 등급의 학생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등급대별 분포에서도 대학에서 발표한 등급대별 분포에도 3등급대 학생 2명이 지원을 했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3등급대 학생이 2명 지원을 했고 최종 1명이 합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인데 자, 고교 유형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3등급대 지원자 2명의 학생이 외고 학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외고 학생 2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1명 합격한 것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아마 이 학생들이 3등급대 학생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보시면 등급대가 1.5부터 2.5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시 경쟁률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 경쟁률 대비 2022학년도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전형 결과 자료들은 2021학년도 자료이므로 올해 입시에 참고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작년 2022학년도 전형 결과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 2021학년도 전형 자료를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은 정시입니다. 정시 관연도 경쟁률과 전형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 자, 정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을 살펴보면 2월 인원을 먼저 봐주십시오. 자, 수시에서 학생들을 다 뽑지 못해서 정시로 2월 된 인원이 2021년 447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2022학년도 작년 입시죠. 여기에서 70명 줄은 377명의 학생이 2월 되었습니다. 물론 2021년 대비 70명이나 준 숫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2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시 전형에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금 미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하여 최종 선발 인원이 2021년 2106명이었던 것이 80명 정도 지금 감소를 했죠. 해서 최종 2022년에는 2022명 최종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수의 경우를 보면 2021학년도 4,788명이 지원을 했는데 2022학년도의 경우 4,840명의 학생이 지원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자 수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경쟁률 또한 2.27이었던 것이 2022학년도에 2.39대 1로 다소 상승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전형과는 달리 지원자 수나 경쟁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소개해드릴 전형 결과를 아마 2022학년도에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 초등교육 대학별 정시 결과 발표된 자료입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작년이죠. 작년 2022학년도 전형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학년도 전형 결과를 지금 분석한 자료를 안내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발표 수능 점수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환산 점수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계산하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상대적인 비교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 발표 수능 점수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등급을 발표한 경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아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어디가 데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100분위 평균값 70% 컷 점수 또한 함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점수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포털 어디가 자료부터 살펴보시면 청주교대가 가장 낮은 84.5점,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94.83점입니다. 해서 94.83점에서 84.5점 사이에 100분위 70% 컷 점수가 형성되어 있음을 일단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등급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 이건 이제 최저 점수입니다. 70% 컷이 아니라 최저 점수인데요. 공주교대 2.88, 그리고 가장 높은 최저 컷 부산교대입니다. 2.5 사이에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수를 좀 참고하셔서 이번 정시 지원 전략도 함께 수립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초등교사 선발 인원과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초등 임용 선발 인원 및 경쟁률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추출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국 단위 통계를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단위 통계를 보면 2020년 3,514명 선발했고요. 2021년 이보다 조금 더 줄어든 3,503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최종 3,434명을 선발하게 되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1.96부터 2.20까지 조금씩 상승해 오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등 임용 선발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경쟁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경쟁률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자, 경북 지역의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1.39대 1이고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입니다. 무려 8.26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0년 1.68대 1, 2021년 1.40대 1, 그리고 2022년 2.1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개년 1.7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그 지역에 있는 초등교육학과 모집 인원이나 지원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교육대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및 정시 대비 전략입니다. 자, 수시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합격 시 최종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시 전형, 특히 단계별 전형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충원율이나 미달 인원들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자, 울산 출신의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부산교대와 진주교대의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그런데 미달 인원을 살펴보시면 일반 전형 비례해서 부산교대나 진주교대의 지역인재 전형의 미달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일반 전형은 많은데 지역인재 전형은 미달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육대학을 지원하다 보니 당연히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전형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더라도 반드시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나오게 될 2022학년도 전형 결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모집 인원 지원율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대학교 입시의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무리 높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을 충분히 드러내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각 대학별 서류평가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신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 절대적인 내신 등급이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적이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당연히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잘했던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와서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학년 때 잘했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못한 학생보다는 저학년 때 다소 못했다 하더라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학생들이 당연히 잠재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많은 과목을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 하는 만큼 특정 과목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정시 대비 전략입니다. 모집 인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서 미달되는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시 전형에서 2월 인원으로 넘어와서 모집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최초 인원은 수시의 모집 인원이 정시 모집 인원보다 더 많지만 결과적으로 2월 인원까지 합산을 했을 경우 정시 모집 인원이 수시 모집 인원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이 점 잘 생각하셔서 지원 전략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군의 경우 아시다시피 정시 전형에서는 각 군별로 한 장의 원서를 쓸 수 있게 되는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원대학만이 가군에서 45명의 학생을 정시 전형으로 모집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12개 대학은 모두 나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군, 한국교원대학교의 원서를 한 장 쓸 수 있고, 자, 나군 12개 대학 중에 한 대학을 선택을 해서 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쟁률인데요. 수시 전형에서의 경쟁률을 아까 살펴보았을 때 2021년 대비 2022년 경쟁률이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시의 경우에는 수시와 달리 그런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입니다.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예비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평가 기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경인교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인데요. 이 평가 기준 이외에도 다른 대학의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유지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개의 영역으로 평가 기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 교직 적합성과 잠재력, 그리고 교직 인성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전과목 성취도, 그리고 성적 변화 추이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영역에서는요, 학생들이 여러 학교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왔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교사는 학교와 학급의 리더입니다.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인성 영역에서는 학생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그리고 소통 능력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초등교사로서의 자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실 있는 생활기록부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면접 대비 전략입니다. 수시 서류평가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별 면접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후기를 숙지하셔서 각 대학별로 면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예상 질문 또한 여기에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러한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면접을 대비하는 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교육 철학, 그리고 자신만의 교육 방법을 사전에 수립하셔야 하고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셔서 주요 교육 정책과 이슈를 틈틈이 숙지하신다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학우들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초등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